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고열량 식품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로 식품이 건강과 만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일상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로 식품의 다양한 측면을 유니안이 알아봤습니다. 제로 식품은 말 그대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거나 칼로리가 제로인 식품을 일컫습니다. 제로 식품을 주로 소비하는 이른바 제로 슈머가 식품업계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여러 기업이 앞다퉈 제로 식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주류 등 당류 함량과 열량이 높은 식품들이 제로 칼로리나 제로 슈가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 남짓으로 5년 전에 비해 시장 규모가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제로 식품 열풍에 힘입어 제로 떡볶이나 제로 탕후루 등 젊은 층 사이에서 선호 경향이 큰 고열량, 고당류 식품들도 제로 버전이 생겨나면서 제로 식품의 폭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로 식품은 어떻게 단맛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감미료 기반의 대체당입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액상과당 대신 더욱 적은 양으로도 같은 단맛을 내는 각종 감미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감미료는 천연 감미료와 인공 감미료로 나뉘는데요. 인공 감미료의 경우 설탕과 달리 미각 수용체에서 인식을 하지 못해 칼로리를 분해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은 같은 양의 설탕보다 약 200배, 스크랄로스는 6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냅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칼로리 추가 없이 매우 적은 양의 감미료로 단맛을 내게 되어 무혈당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로 식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평소 제로 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나요? 네, 많이 먹어요. 왜 제로 식품을 섭취하시나요? 설탕이 별로 안 들어갔을 것 같아가지고 몸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제로 식품 종류가 많아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건강상 문제로 단 거를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로 식품에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러너 연구소가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로 식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제로콜라 속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 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제로 식품 섭취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 감미료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로 슈거를 강조하는 제로 마케팅으로 인해 가공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제로 식품은 당류가 포함된 다른 식품보다 건강하다는 착각을 하기 쉬워 더 많이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슈거만을 믿고 과도한 주류나 가공식품을 섭취한다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방해해 결국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로 식품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로 식품의 장점을 딱히 굉장히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미지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칼로리가 거의 낮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약간의 이제는 마음의 위안 정도 아주 작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영양학자로서는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대체 식품으로 감미료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로 식품으로 포함되는 감미료들, 특히나 아스파탐 그렇고 스테비아도 그렇고 식품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안전은 해요. 대신 그 안전한 기준이 특정 농도 이하로 섭취했을 때거든요. 많이 먹으면 혹시 위해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할 수는 있죠. 그 안전 정보 상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노출의 양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냐, 자주 먹냐의 문제. 제로 칼로리 식품이 다이어트나 건강에 맞는 키이고 반대로 설탕이 굉장히 나쁜 그런 독약 같은 음식이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는 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제로 식품을 섭취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고
그렇게 목적성을 가져서 어떤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하면 공부가 필요해요. 제로 식품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게 저는 제로 식품을 이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로식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제로식품을 일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제로라는 숫자만 믿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안이었습니다.